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방송 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셨다는 섬세한 피드백과 격려 그리고 응원 덕분에 이젠 정말 독자와 함께 한다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럴수록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까 더욱 고민하며 방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소환한 프로젝트는요. 2010년 경양하우징 페어에 출품한 한화 LNC 전시관입니다.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생각, 상상을 못해서 못 이루는 것이지 우선 생각만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 관점에서 보면 저는 비행기도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폴더폰 시대니까 좀 오래됐죠? 폴더폰을 쓰던 시절이에요. 깍두기 폰이라고 불렸던 S사의 핸드폰이 있었어요. 폴더폰. 깍두기 폰을 처음 디자인했던 디자이너가 처음에 엔지니어와 초기에 좀 대립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깍두기 폰 디자이너는 그건 엔지니어의 몫이다 라고 판단했대요. 그래야 기술이 발전하는 거라고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맞아요. 더 뛰어넘을 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매번 디자인이나 규격이 바뀔 때마다 엔지니어들이 그에 맞게 기술을 적용해내는 놀라운 개발이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진화해 온 것 아닌가 싶어요.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도 비행기뿐만 아니라 상상만 하면 기술이 그에 맞춰진다고 믿기만 하면 뭘 상상을 못하겠어요.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는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약에 공학도와 콜라보했을 때 정말 멋진 융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제 서론이 기냐면요. 오늘은 종합건축자재회사 한화 LNC를 소환했기 때문입니다. 건축 자재가 참 다양하고 많아요. 제가 그동안 그닥 전문적으로 다뤄보지 않은 건축 자재인 대리석을 경험하게 된 에피소드를 풀어내보려고 해서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앞에 생소한 일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하세요? 보통 경험해 본 일이 아니면 자신 없어서 거절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하죠. 아니면 내 경험에 비춰서 어떻게라도 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일이니까 무조건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런데 비행기도 구경해 보지 않은 사람이 비행기를 논할 수 없듯이 저는 대리석 자재를 경험하기 전 한 5년 정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예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어요. 자신감이 생기기 전까지 한 5년 정도 이 회사가 어떻게 전시하고 어떻게 보여주는지 좀 관찰한 겁니다.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저는요 기업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어떤 건물, 기업의 간판이 보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본사의 위치를 그냥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저 기업에 곧 갈 일이 생기겠군. 저 기업에서 오라 하면 난 당장 갈 수 있어.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하면서 혼자 다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놀랍게도 얼마 안 있어서 그 기업에서 저를 찾아요. 그럴 때 저 거기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보통은 네, 찾아뵙겠습니다. 위치가 어떻게 되시죠? 하고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미 한 단계를 패스.
그렇게 5년 동안 한화 LNC의 품목을 어느 정도 스캔이 된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들이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준비되어서 들어간 경쟁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좀 제가 무서우세요? 근데 프로들은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가 아니라 몸에 배어 있어서 당연하게 되는 어떤 생리 현상입니다. 관심사기 때문에요. 보통 돈만 되면 막 프로젝트에 접근하는데요. 저는 기준이 있어요. 돈보다 재미있게, 그리고 내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가능성을 보고 소신 있게 작업에 들어갑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자재, 특히 이런 판재 같은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작게 조각을 내거나 판재 자체를 크게 벽에 붙여서 패턴별로 쭉 보여주는 방법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경양하우징 페어라는 건축 자재와 관련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도배라도 한번 바꿔보신 경험이 있죠.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작은 샘플북 보고서 결정하라는데 좀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같은 전문가도 자재 하나를 고르려면 뭐 테스트도 해보고 그림에 앉혀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얼마나 고심을 하는데 보통의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대리석은 가벼운 소재도 아니죠. 운송이 편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커팅은 더 어렵죠. 뭐 종이나 뭐 판재처럼 쭉쭉 이렇게 쉽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 대리석을 자유자재로 다뤄보고 싶었으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소재가 던져졌다면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한두 가지 패턴 정도라면 우리 집 거실에 깔아볼까요? 식탁 상판에 하나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겠지만 사실 박람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전 제품 수십 가지가 넘는 전체 상품 라인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정말 난감해져요. 이걸 어떻게 보여줄까? 자, 그 첫 번째 미션. 소재의 한계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법. 저에게는 대리석의 지경을 넓혀라. 이게 저 스스로에게 주는 미션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대리석을 마음껏 최고로 멋지게 보여주고 싶어서 막 또 상상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대리석이 흔한 곳이 뭘까? 그러면 대리석으로 지어진 펜트하우스. 여러분 펜트하우스 그러면 뭔가 럭셔리하고 막 이렇게 벽면이 대리석으로 쫙 깔린 그런 거 상상되세요? 바로 저는 펜트하우스에서의 하루를 꿈꾸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바로 아이디어의 고수, 진이잖아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집에 마음껏 깔아보지 못한 대리석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를테면 우아한 거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대리석에 10mm, 20mm 이렇게 작은 타공을 뚫은 다음에 안쪽에서 LED 빛을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기존에 없던 대리석 월을 선보이고 인조 대리석은 아예 돌돌 휘감아서 골뱅이 같은 곡선으로 샤워 부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벽은 대형 모델하우스의 웅장한 규모감을 뽐내보려고 7m까지 아주 과감한 마감을 해봤고요. 대리석을 전에 없던 규격으로 잘라서 예술품을 전시할 벽면 아트월도 만들고요. 아까 돌돌만 골뱅이 같은 인조 대리석으로는 또 우산꽂이형 의자, 조형물로도 만들고 또 빛이 투과되는 광투가 대리석이 있어요. 이것을 타원형으로 말아서 또 타원형 바를 만들었고요. 보통 도기로 된 세면대가 있잖아요. 저는 이 세면대도 대리석으로. 그리고 펜트하우스에 꽂힌 욕조와 아담한 정원의 돌바닥, 그리고 현관 전실부터 전용 서재, 침실, 주방, 계단, 그리고 페치카, 복층 라운지, 아까 말씀드린 정원까지. 자, 이쯤 되면 제가 대리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을 했는지 상상이 되세요? 정말 살아보고 싶은 펜트하우스를 선보이고 싶었던 욕망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펜트하우스를 설계하고 싶으신 분, 아마 제게 미션을 주시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펜트하우스를 제가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대리석 공장에 정말 수번의 발품을 팔고 이게 오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차 없이 제작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설계도는 물론이고요. 단순히 커팅해서 운송이 아니라 완제품 형태로 제작되어서 들어와야 되는 대리석 조형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검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이제 사전 제작 빼고 이것이 현장에 옮겨져서 그 높이 7m로 지어지는데 주어진 시간 단 3일입니다. 제가 왜 진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두 번째. 전무후무한 성공을 꿈꿔라. 저는 그 어디에도 없는 펜트하우스를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처음 플랜을 세울 때는 주최 측에서 제시한 규정이 7m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도 이것을 7m까지 구현하는 곳이 없었어요. 일부 쌓인 부분만 높이거나 그런 방법 말고는요. 우리가 제일 어렵다고 판단하는 일의 원인이 아마 높이가 높아지면 겁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막 대리석? 막 이렇게 좀 겁나는 그런 마음을 싹 지웠어요. 대리석 부스를 7m 높이로 짓는다고? 현실이야? 라고 누군가는 물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7m니까 당연히 7m에 도전합니다. 대다수의 전시는 제한을 줘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 기준을 다 쓰지 않아요. 그리고 시공도 난감하고 시간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정 높이를 그냥 유지하죠. 이 예산과 이 시간에는 이 정도 높이로 해야 합니다라고 역제한을 하게 돼요.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화 LNC의 전시관이 바로 코엑스 전시장의 규정을 바꿔놓게 되는 일이 됩니다. 그건 바로 이 전시관이 코엑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대 높이 7m를 그것도 일반 그냥 목자재가 아니라 육중한 대리석과 대형 유리로 설계된 모델하우스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그 하이라이트이자 7m 높이를 누린 마지막 규모였다는 것에 좀 자부심이 있죠.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시장의 규정마저 바꾼 전시. 그렇게 코엑스 관계자도 놀랄 만큼 인상적인 전시를 한 후에 코엑스의 새로운 규정이 생겼죠. 제한 높이 5m. 이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한계를 만들게 된 장본인이 된 거죠. 어떤 소재로 어떤 전시를 하던 전무후무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모감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제가 첫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전시는 전시 상황이라는 말씀 기억하세요?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 대신에 최전방에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말 최전방수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군대를 안 가봐서 이런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고객이 알아서 다 교통정리해주고 저에게 편하게 일하도록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가 아니라면 고객한테 그러죠. 이런 거 해결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먼저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고 고객에게 귀뜸해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파트너의 역량인 거죠. 저는 어떤 상황이든 나의 고객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항상 뽑아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객을 위해서 아직 최대치를 뽑아낸 경험이 없다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이 고객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말이야. 이 마음이 멋지세요? 아니면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나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한 것 이상의 찬사를 받고 있군. 이게 멋지세요. 저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찬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브랜드가 워낙 좋아서 그래요. 제가 복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시면 사실이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기업의 브랜딩은 제가 한 게 아닌데 다만 소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저의 아이디어,
실행력과 만나서 시너지가 난 것뿐이거든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성공 뒤에는 이 한국 경양하우징 페어, 이 한국 전시를 넘어서 중국에 2번,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연결되는 경험을 또 합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적 있죠. 스타벅스 프로젝트 때에도 기대치 못했던 다음 것에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그 하나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화 LNC도 중국 전시까지 가게 됐는데요. 제가 중국 전시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좀 됐는데 얼마 있다가 누가 우연히 카톡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기내에서 찍은 잡지인데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적 있는 한화부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미국에서의 전시도 정말 기존 틀을 깨는 형태로 인해서 아주 찬사를 받은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 이런 놀랄만한 성공은 또 다른 성공으로 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제가 확실히 증명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기존 경험 말고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사전에 대리석을 다뤄본 경험은 없었지만 아이디어로 뭐든 할 수 있다는 기획력으로 정말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우승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방송 초반에 얘기한 비행기 이론과 같은 거예요. 이거 순간 말하다 보니까 진짜 비행기 이론 같은 게 나오겠는데요. 상상만 하면 여러분도 비행기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대리석에 관한 시공 경험도 없던 제가 경쟁 PT를 위해 한 일은 뭐냐면요. 바로 2개의 제안 모두를 정말 완벽하게 준비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가 아니라 정말 어떤 걸 해도 좋은 2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요. 펜트하우스에 적용된 수십 가지 되는 제품들의 명칭을 제가 완벽히 소화했어요. 누락된 것 없이 정말 요소에 전부 적용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 펜트하우스에 실제 적용된 톤 매너가 너무도 고급지다면 그야말로 퍼펙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이 2가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레젠테이션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그곳에 그분들에게 첫 모습을 보이는 순간부터 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T 전에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음악을 틀어요. 딱 등장하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미 음악을 깝니다. 행사장에 배포될 고객용 샘플용 쿠키. 행사장에 이런 쿠키가 배포될 겁니다 하고 여러분도 맛보세요 하고 샘플을 준비했고요. 이 대리석을 돋보이게 할 그런 기타 자재들도 함께 준비해서 내가 정말 프로야. 진짜 프로답고 이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게 100% 완벽하게 의도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보고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또 맛보고 자연스럽게 프레젠테이션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하면서 더 신뢰감이 가게 한 것, 그것이 성공 요인의 하나였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2008년도에 하이닉스의 복층을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번에 더 어려운 기법에 도전하게 된 것 같아요. 한화 LNC 전시를 맡기 위해 5, 6년에 걸쳐 준비하는 시간을 이미 가졌고 그렇게 자재를 이해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기까지 저 스스로 뭐라 그래야 되죠? 숙성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까요? 그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참 이건 팁인데요. 일반인이든 주부든 프리미엄 주방상판 브랜드인 칸스톤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혹시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주방을 새로 바꾸고 싶어서 매장에 들르시면 꼭 한 번씩은 제안받는 그 대리석 브랜드예요. 네, 칸스톤이군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참 최근에 이 한화 LNC가 현대 LNC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도 브랜드는 동일하게 칸스톤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리석 전시를 하면서 마신 그 돌가루 양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가 겪은 추위와 돌가루 중에 뭐가 더 심했냐고 하면 전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머리는 물론 속눈썹까지 정말 하얘지도록 저의 작업복이 파란색이었는데 흰옷이 될 정도로
사실 밤새 돌가루가 제 몸에 앉는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온몸에 뽀얀 돌가루가 내려앉은 모습으로 여기저기 현장을 누비던 제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호수공원에서 50m짜리 호스를 메고 물을 줬다는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여러분, 제가 매 방송마다 아이디어 정면승부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바로 뭡니까? 제가 판 것은 비단 이런 자재뿐이 아니라 바로 트렌드였기 때문이고 결국 지금의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서 늘 한계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한계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한계와도 타협하지 않고 고객이 기대하던 한계보다도 더 뛰어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어떤 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으세요? 또는 어떤 한계와 타협하고 있나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 제 방송이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한계를 넘어설 용기 한 스푼이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 이경희였습니다.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